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개미들 엔비디아 몰빵 중 근데 기관들은 계속 매도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8월 28일 오후 9시인데 이제 곧 새벽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수상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는다 엔비디아 개미들 미국 증시에 올인. 지난 8월 요번 8월에 계속 쭉 이제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인 SOXL에 가장 많은 돈을 집어넣었다. 4천억 정도 들어왔다. 그다음에 인텔도 결국은 이제 관련주죠. 그다음에 테슬라 불 2배 이제 펀드. 즉 테슬라나 반도체, 엔비디아 쪽에 몰빵하는 이런 ETF들 위주로 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즉 서학개미들은 대부분 다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그런 레버리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앞둔 상황에서 미국 증시 상승에 완전 풀베팅을 하고 있는, 테슬라도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실 여기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조금 우려감이 생겨서 몇 가지 좀 이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트위터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수를 보게 되면 현재 개미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냐면 불장 수준, 고점 수준이에요. 2021년 불장 고점 당시 수준이나 내지는 코로나 쇼크 터지기 직전 수준하고 사실 딱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로 이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특히 5월 넘어서 이제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지난 3달 동안 투자자들의 심리가 과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 말고 기관들이랑 다른 사람들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 미국 큰 손 어디에 어떤 주식 샀는지 보니까 부동산 손 떼고 테크주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헤드라인만 읽어보면은 빅테크 쪽에 계속 투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13F 보고서 분석해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이죠. 주요 빅테크 종목들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유한타증권 쪽에서 찾았대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우정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매그니피센트 7 등 대표 기술제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헤지펀드가 일부를 이익을 실현했음에도 평가 금액의 상승으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에 A라는 종목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2배가 됐어요. 그럼 얼마죠? 2천만 원이 됐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이었던 종목이 2배 올라서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 중에 절반을 매도를 칩니다. 그럼 나는 여전히 투자금으로 1,000만 원에 1,000만 원 상당의 평가금을 갖고 있는 주식을, A 주식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일부를 이익을 실현을 해도 여전히 평가금액이 그대로인 상황인데 지금 딱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이제 계속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이 계속 매도를 쳐왔어요. 결국 기관들, 헤지펀드들은 매도를 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 같은 기관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엔비디아에 쏘인 젠슨 황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아마존에 쏘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주식을 팔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자들이나 기관들은 다 팔고 있는 개인들만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 승자는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상황을 되게 재밌게 표현해준 이런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골드러시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골드러시, 아주 오래전에. 골드러시가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 금광에서 금을 캐겠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여길로 이주했다가 저길로 이주했다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이주를 했던 현상을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골드러시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삽이랑 곡괭이, 청바지 이런 것들을 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로고에 삽이 걸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금을 캐러 갔던 사람들은 정작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근데 금을 캐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한테 삽을 팔고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판 이런 회사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리바이스죠. 라자드라는 기업도 있는데 유럽에, 이 기업은 현재 그렇게 이제 곡괭이 팔고 삽 팔고 이렇게 청바지 원단판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팔아 들여가지고 골드러시 당시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 어떻게 관리하지? 그래서 금융회사 만든 게 지금 현재 라자드라는 금융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결국은 AI 산업에서 이제 패권을 주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게 마치 골드러시의 삽을 파는 것처럼 돈을 벌고 있다. 결국은 얘네들은 돈 못 벌고 있죠. 누가 돈 벌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돈 벌고 있습니다. AI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회사들은 정작 큰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런 AI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엔비디아 칩을 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젠슨 황만 돈 버는 거죠. 엔비디아 지분 팔아서 돈 벌고 주가 올라서 돈 벌고 유명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곧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 이 영상을 편집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사실 요번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매출이 이만큼 이제 나올 거라고 기대한 만큼 달성해주거나 더 많이 달성을 해줘야지만 주가가 버틸 텐데 요거 관련해서 좀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수상한 시장의 행보가 있어서 말씀드릴 거긴 하거든요. 근데 예상치에 부합하게만 해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거나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크게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수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실적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매번 달성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에 부합하기만 해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실적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관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매출 얼마나 낼 거냐?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를 엔비디아에 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매출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HSBC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글로벌리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이 이제 3분기 기점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현재 여러분들 이 발표 전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보니까 좀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촬영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제 시장을 계속 봤는데 첫 번째로 오일이 지나칠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중동 전쟁 이슈 때문에 오일이 급등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쭉 이제 푹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리 가격도 지나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닥터코퍼라고 불리죠. 네, 미국에서 닥터코퍼라고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웬만한 경제학자들보다 경제 예측을 잘한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관들이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구리를 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선물 매도를 쳐서 숏을 치는 이런 이제 원리로 이제 구리 가격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달러는 어때요? 쭉 떨어지다가 쌍바닥 찍고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어요.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서 지금 주요 자산들이 어때요? 조금 수상하게 좀 움직이는 거죠. 게다가 구리나 크루드 오일이 보면은 가격이 진짜 훅훅훅훅 음봉 찍으면서 빠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요 부분이 약간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오늘 시장이 열리기 전후로 사람들은 주가 하락이나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다. 특히 기관들이. 어쨌든 시장은 기관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데이터가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탑 5 안에 드는 주식 S&P 500은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이자 전 세계를 대표한 주가 지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위 5개 주식의 S&P 500의 토탈 총 비중, 그러니까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이 상위 5개 주식의 비중을 보여주는 표인데 S&P 500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상위 5개 주식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지금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왜 그러냐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터지기 직전 당시에 이 지표가 18%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후로 이 지표가 10%대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라고 해서 상위 50개 주식에 모든 돈이 다 몰렸었던, 그래서 버블을 야기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20%를 안 넘었어요. 근데 지금 28%거든요. 닷컴 버블 당시에 18%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표가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여러분들이 경제를 잘 모르거나 데이터 분석을 잘 몰라도 이게 뭔가 왜 이 지표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호기심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부의 대형주에 돈이 많이 몰린다라는 건 지나치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주식시장 처음에 들어오면 뭐부터 사요? 삼성전자 사고 카카오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묻지마 엔비디아 매수, 묻지마 애플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S&P 500 ETF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S&P 500 주가지수에 투자를 하면 100만 원을 넣으면 그중에 28만 원이 엔비디아, 애플 같은 상위 5개 주식에 들어간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근데 이렇게나 지금 심각할 정도로 상위 5개 주식이 이만하고 나머지 주식은 요만한 이런 시대가 진짜 대공황 이래로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이제 우리 조상들의 옛말이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주식 투자 노출 비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내가 100의 돈이 있으면 그 중에 몇 퍼센트의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현재 가계 주식 투자 비중이 금융자산에서 가계 주식 투자 비중이 40%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닷컴 버블 당시에 이 정도였고요. 금융위기 당시에 이 정도였습니다. 50-50 버블 때 이 정도였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에 너무나 많은 돈이 몰렸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결국 주식 투자 비중이 빠지면서 주가도 폭락하게 된다. 게다가 개미들이 들어올 현금이 동나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이미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 들어올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기관들은 다 팔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긴 하지만 결국은 점점 이제 매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개미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요번 증시 3주 전쯤에 훅 떨어졌다 훅 올라왔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다 개미들이 올린 건데 이렇게 올리려면 어쨌든 많은 돈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현금이 거의 다 이제 많이 동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 이래로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데이터들 이렇게 여러 개 데이터 체크해 보면 가계 주식 투자 비중이 결국 대공황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대공황 이후에 3년 동안 지수가 89% 빠졌습니다. 3년 동안. 금융위기 때 50% 빠진 거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랑 니프티 버블 때 당시는 이미 넘어선 수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 개인들만 현금 없냐? 아닙니다. 대기업들도 현금 없습니다. S&P 500 주가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다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카카오 같은 데들이 다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 대기업들도 현금이 없어요. 미국 대기업들 S&P 500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파이낸셜 제외하고 금융주를 제외하고 S&P 500 기업들 중에서 전체 자산에서 현금 비중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 8.8%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 지표가 올라올 때랑 떨어질 때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표가 많이 떨어져서 바닥 찍잖아요. 그러면 늘 경제 위기가 터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코로나 쇼크 때도 기업들 현금 비중 최저치 찍었다가 갑자기 코로나 쇼크 터지면서 현금 비중 쫙 늘죠.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런 이제 조바심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비로소 현금이 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결국은 매크로 경제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어때요? 터지고 나서야 현금 비중이 그때 확 늘어났고 금융위기를 겪어본 기업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진 한 10년 동안 현금 보유량을 10% 이상을 유지하다가 어때요? 코로나 쇼크 터지기 전에 또다시 현금 비중 낮추더니 또 위기 터져요. 그러다가 지금 8.8%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금융위기 터지기 전 수준과 유사한 수준까지 왔다. 즉 사람들의 생각보다 현금 가진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MMF 자금이 사상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MMF 자금이 과거에는 이만큼이었고 이제 증시는 요만큼 규모였어요. 근데 지금 MMF 자금이 이렇게 늘어난 건 맞지만 지금 증시 규모가 이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해서 증시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만한 시장이 폭락할 때랑 요만한 시장이 폭락할 때랑은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MMF 자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증시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금이 바닥 수준에 도달할 때 늘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점. 즉 기업들마저도 현금이 동날 때쯤에 늘 경제 위기가 터지더라.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재밌는 데이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재밌는 데이터인데 글로벌 뉴스 펄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죠.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그룹에서 이제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뉴스 펄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좋은 뉴스랑 나쁜 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에 비해서 많을수록 이 지표가 올라갑니다. 나쁜 뉴스가 많아질수록 이 지표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022년에 바닥 찍고 지수가 올라오면서 어떻습니까?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부터 좋은 기사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수가 횡보를 하는데 좋은 뉴스들이 계속 떨어진다. 좋은 뉴스들이 없어지고 나쁜 뉴스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지수도 빠지는 이런 결과를 신기하게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늘상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심리 지표 중에 하나로 재밌게 좀 볼만한 포인트인데 현재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좋은 뉴스들은 경제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퀴즈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긍정 뉴스가 급감할 때 위험하다. 근데 지금 긍정 뉴스가 급감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면서 뭔가 그냥 저가 매수하자 이러면서 매수하기보다는 뭐 전고 돌파할 때 매수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히 좀 움직여야 할 때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또 많은 투자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업률 지금 바닥 수준이고 바닥에서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치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수준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으니까 투자해도 괜찮다. 저는 실업률 폭등하면 투자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한 60년에서 80년 정도에 되는 기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미국 경제에서 지난 역대 경제 침체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바닥 수준일 때도 경제 위기나 주가 폭락은 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막 3.5%였던 때도 있고요. 코로나 쇼크 터지기 직전이죠. 1970년대 3.5%였습니다. 1950년대 2.6%밖에 안 됐었어요.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도 이제 4.3% 수준이었고 지금도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실업률이 바닥에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게다가 고용시장도 망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률의 명목값만 보고서는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이 좀 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마이클 버리는 대표적으로 독일을 꼽고 있죠. 근데 제가 유럽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영국 경제가 굉장히 부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무너지고 이제 마이클 버리 말대로 독일도 무너지고 하면 경제가 진짜 유럽 경기 유로존은 그냥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영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계절적 요인인지 뭔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코로나 쇼크 때랑 금융위기 때랑 1990년에 경제 위기 터졌을 때 이때 당시 수준으로 지금 이때 당시를 상회할 정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등하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건 실업자가 대거 터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이 터진 거예요. 영국에서는 주요 경제 위기 수준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왜 아무도 다루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좀 이거를 당분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미국 안 무너졌으니까 괜찮지 않냐? 근데 경제라는 건 원래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큰 형이 가장 마지막에 무너져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무너지고 있죠. 게다가 선진국들도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도 무너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미국이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마치 현재도 보면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중소형주는 이미 주가가 다 폭락했어요. 기술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버텨주고 있죠. 근데 대형주들도 주가가 예전만치 못합니다. 근데 아직 빅테크들은 어때요? 그래도 바닥 수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빅테크 주가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시면은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 돈 절대 못 벌어요. 왜 그러냐? 요거 떨어지고 마지막에 빅테크 떨어지는 거니까. 빅테크 떨어지면 이제는 그냥 시장이 멸망하는 수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90%대 현금 10% 정도의 비율을 항상 자기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 지금 5대5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압도적인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버핏 아저씨 조만간 돌아가실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옛날에 한 주주총회 때 얘기한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자기는 투자를 안 한대요. 누가 투자를 하냐? 자기 후계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후계자들이 알아서 투자 잘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렌 버핏과 후계자들이 정한 지금 투자 비율이 5대5입니다. 벌써 현금을 50%나 확보를 했어요. 진짜 수백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해서 다 팔았어요.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서. 근데 우리가 뭐라고 풀베팅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너무 욕심 내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대응 잘 해나가시는 2024년 되셨으면 좋겠다. 요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한번 주의해서 한번 시장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